이준석 대표가 경기 타성을에 출마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후보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253개 지역구 중 하나니까요. 특별히 그 지역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당에 보니까 험지일수록 정치 신인들 영입해가지고 내보내는 식으로 만약에 경기 남부 지역에서 선거를 진심을 다해 치러볼 생각이 있다면은 바쁘시겠지만 할 일 다 하시고 여기에 한동훈 위원장 나오십시오. 저번 주 반도체 벨트 공약 발표 내용이 이번에도 좀 많이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화성을 맞춤 공약을 추가로 제시할 계획이 있으신지 혹시 좀 있으시다면 귀띔이 미리 가능하신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화성 지역에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교육과 교통 인프라의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교통 인프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세세한 공약들이 이미 많이 저희가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은 이미 저희에게 시민들의 제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동탄 지역은 출근 시간대에 기흥 인터체인지를 통해서 많은 차량이 지금 서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동탄 지역에서는 기흥 인터체인지 진입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게 또 출근 시간대에 동탄 중심 대로축에서 많은 교통 불편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통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안전의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동탄 분기점이 있는 곳에 남동탄 인터체인지의 신설 같은 것 그런 아주 구체적인 공약들도 저희는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현우 국회의원님께서 열심히 또 의정활동해 주신 결과로 지금 동탄역을 아까 저희가 광역교통망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광역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도 차질 없이 추진돼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광역환승센터가 설립되게 되면은 그걸 중심으로 해서 호텔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이 들어와서 상업 중심지구가 잘 발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탄역이 과거 광명역이 이제 들어선 뒤로 경기 남부의 교통축의 하나로 광명역이 자리 잡고 신안산선 등이 그쪽을 통과하면서 환승교통망이 확충됐는데 지금 동탄역 같은 경우에도 인덕원 동탄 인덕원선이라든지 아니면 또 솔빛나루역을 거쳐가지고 병점에서 이어져 오는 그런 연계 지하철 노선 잘 설립되면은 아마 지금은 경기 남부에서 성남 판교나 아니면 성남 정자역 등이 지금 교통의 환승 중심지로 이제 되어 있는데 동탄역이 훨씬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뚫리면은 앞으로 또 동탄에 많은 일자리와 또 많은 산업이 발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통을 중심에 놓고 교육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언급한 것들 우선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이제 진학하는 연령대가 서서히 올라오면서 과밀학급 문제는 빠르게 해소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서는 지금 사실 교육의 이념적인 측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수월성 교육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뭐 동탄의 국제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또 교육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더해서 지금 예술 계열이라든지 아니 이공 계열의 또 수월성 교육기관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반도체 벨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수한 이공계 인재들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수원으로 가면은 뭐 성균관대학교 율정 캠퍼스나 이런 곳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훌륭한 곳들이 있고 많은 인재가 양성되고 있지만은 또 초중등 교육 레벨에서도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안심하고 경기 남부에 또 이과 인재들이 거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50만 인구의 과학고가 2개 있는 그런 경상북도와 다르게 1360만 인구의 과학고가 그리고 영재고가 하나씩만 있는 경기과학고에서 작년을 예로 들면요. 의정부에 있는 경기 북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8대1의 입시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8대1의 입시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이 지역에서 우수한 이공계 인재들이 경기 북과학고까지는 가기 어렵다 해가지고 꿈을 접는 사례도 많이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동탄을 교육특구로 지정하는 특별법을 저희가 제정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안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시도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질문. 예. 대표님 항상 출마제를 전체적인 당의 선거 전략과 걸맞게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당의 선거 전략은 좀 어떻게 큰 틀로 이루어질 건지 여쭤보고 싶고 지금 지지율이 3% 정도로 좀 낮은 추세인데 이건 좀 어떻게 이제 타개해 나가실 건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양당의 선거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구태의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지난 대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선거를 지휘할 당시에는 여당이 미래를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 지역에서 금기시됐던 것들, 아까 언급했지만 광주에 가면은 복합 쇼핑몰을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걸로 논의가 이루어졌던 그런 선거와 다르게 지금은 운동권 청산 같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삶과 먹거리와 관계없는 구호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선거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결국 의대 증원 문제나 이런 어떤 직역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이 지금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개혁신당에서는 처음부터 개혁과 그리고 미래 그리고 우리의 먹거리 문제를 다루겠다고 공언해왔고 적어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경기 남부 지역에서의 선거만큼은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 남부의 공천 상황을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은 사실 지역의 미래 일자리나 먹거리를 고민하는 정당이 어디일까 한번 경기 남부의 도민들께서 비교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옆 지역구에 보면은 뭐 여당에서는 뭐 특정인 언급해 죄송하지만은 EBS 강사하시던 분이 지금 선거에 돌입해서 지금 지역에 뛰어들고 있고 그 외에도 장관을 지내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정치적인 이유로 장관 자리를 그만두고 오신 분도 있고, 예. 그리고 또 범죄 심리학 교수를 하시던 분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선거를 뛰시면서 사실 산업의 중심에서 그렇게 뛰고 계신데 저는 그 컨셉과 그것이 뭐 나쁘다 좋다 문제가 아니라 그 컨셉과 저희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컨셉 자체는 명확히 대비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민주당은 제가 언급하지도 않겠습니다. 거기는 많은 국민들이 이미 지탄하고 있지만은 특정인과의 연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천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화성 동탄에서도 그것 때문에 민주당의 공천은 개파 공천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 높은 건물들에 보면은 저 앞에도 전용기 후보 현수막 걸려 있고 저쪽에는 서철모 후보 현수막 걸려 있는데 그 두 분이 지역에서 활동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분으로 대체되고 하면서 전혀 지역의 미래나 발전에 대해 관심 없는 그런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가 명확해 보입니다. 저는 저희 개혁신당의 공천이 훨씬 진정성 있고 그리고 미래에 부합하는 공천이 될 것이다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해. 네. 네, 안녕하세요. 경인일보 예. 이영지입니다. 먼저 앞서 노인 모임 승차 폐지하고 바우처 도입하는 공약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런 공약들과 또 지금 말씀해 주신 지역 맞춤 공약들을 연계해서 혹은 따로 또 같이 진행하실 예정이신지 그리고 그런 당 차원의 공약들 또 발표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당 차원의 공약은 여기 김용남 정책위 의장님 배석하고 계시지만은 꾸준히 저희가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기 있는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된 것이 65세 이상 무임승차 제도를 바우처 제도로 바꿔서 이제 비용 부담을 줄여 나가자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했었는데요. 사실 그 공약이 미래지향적인 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보면요. 이제 3월 중으로 동탄역의 GTX A 노선이 이제 개통됩니다. 그런데 세부 내용을 살펴보시면 GTX A 노선은 개통 시부터 65세 이상 무임승차가 없는 상태로 개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미래에 맞는 그런 어떤 공약들 저희가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이고요. 사실 제가 동탄의 이제 지역 사정을 공부하면서부터 아주 급속도로 저에게 많은 공약 제안이나 아니면은 그 지역의 맞춤형 공약들이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탄 이신도시 지역에 지금 개혁신당의 400여 명의 당원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400여 명의 당원들이
어제도 활발하게 저희가 공약 제안을 많이 주셨고 동탄이 바라는 것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담아내고 저희가 또 언론인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만약에 또 소통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제 SNS나 이런 경로를 통해 가지고 공약을 또 소개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대구 출마를 추천을 했는데 이쪽에 나오기 위해서 좀 어떤 청사진으로 김종인 위원장을 설득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허은하 의원이 뭐 오산 출마를 검토한다는 게 보도가 돼 있던데 혹시 오산 쪽에 좀 어떤 분을 배치할지라든지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뭐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정치를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항상 보시고 많은 말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조언을 항상 잘 경청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원래 제가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 의회에 진출해서 결국에는 의회 정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기여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저희 집안이 TK 출신이기 때문에 이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선거에서 몇 번이나 TK 출마에 대해 가지고 종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항상 어렵다고 하지만은 제 고향이었던 상계동에서 도전해오고 이번에 또 이 동탄 이신도시에 도전하게 되는 계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는 정치인이 그래도 저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대구에 가서도 대구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대구의 미래를 그리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하고 그리고 가장 최첨단의 산업이 함께하는 이 경기 남부 지역에서 제가 그리는 미래를 선보이고 싶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혀 어떤 지역 간의 우위나 아니면 어떤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번에는 제가 선택한 어려운 길이 바로 이 화성 동탄 지역에서의 출마다. 그리고 제가 사실 노원구 상계동에서 제 고향이기도 하고 선거를 계속 도전해 오면서 쌓아온 저희 서사와 그리고 제 고민들이 가장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 아픈 지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상계동에 있는 저희 지지자들과 그리고 또 당원들과도 최근에 많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것을 선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지만은 저는 또 개혁신당의 당대표로서 우리 당이 또 함께 발맞춰 나갈 수 있는 이 동탄 지역에서 정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어떤 언론인 분이 연락 오셔가지고 윤자리 안 오신 것 같은데 저한테 여당의 공천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화성 을지역의 여당이 어떻게 공천할 걸 생각하시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실 여당의 대표를 해본 사람 입장에서 지금까지 경기 남부 지역에서 여당이 솔직하게 진지한 공천을 하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약 이 경기 남부 지역을 여당에서 그 미래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여당에 보니까 험지일수록 정치 신인들 영입해가지고 내보내는 식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건 비겁한 선택입니다. 만약에 경기 남부 지역에서 선거를 진심을 다해 치러볼 생각이 있다면은 지금 뭐 바쁘시겠지만 할 일 다 하시고 여기에 한동훈 위원장 나오십시오. 예. 그렇게 했을 때 아마 경기 남부의 많은 도민들은 이번에 좀 달라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 보면은 서울의 영등포 갑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인재풀이 부족해서인지 국회 부의장을 지내시는 김영주 의원님을 영입하셔서 선거를 치르는 것 같던데요.
김영주 부의장님 훌륭하신 분이지만은 제가 영등포 갑의 유권자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 지역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유권자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얼마 전까지 상대 정당에 있던 국회 부의장과 자신이 뽑지 않았던 구청장과 같은 정당이었던 민주당 출신 두 분을 놓고 선거를 치러야 되는 영등포 갑의 보수정당 지지자들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공천이 그런 공천입니다. 예. 이번에 경기 남부에서도 시흥시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런 공천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왜 그러는지. 지금까지 선거를 준비해오지 않았고 진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판에 준비된 후보가 없어서 조금이라도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다른 당의 후보를 끌어와서 출마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젊은 사람 영입해서 내보내서 계획을 내세우든, 계획이 아니죠. 관창을 내세우든, 그렇다고 해서 경기 남부의 미래 먹거리 문제나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다룰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당당하게 한동훈 나오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